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이죠. 현덕이 덕분에라는 방송을 통해서 미리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좀 예고를 좀 해드렸었는데, 제가 뭐 예고했던 것만큼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좀 하면서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는, 그리고 발표 이후에도 제가 볼 때 정말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준비를 좀 잘 해둔다면은,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우리 옵션 만기일까지 있죠. 다음 주 이후라든가 좀 멀리 본다면 11월달, 12월달에 지금의 가격대에서 준비한다면은 훨씬 더 큰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라고 좀 표현한다는 게 약간 좀 싸 보이긴 한데요. 지금 구간이 우리가 이제 사실 1년 넘게 시장이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만은, 이 주식을 하면서 힘들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대부분 다 힘듭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일 겁니다. 뭐 최근에 아무리 뭐 인버스 조금 사서 수익 났다 한들, 또는 ELW 조금 사서 수익 났다 한들, 주식은 다 망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하락장에서 대안으로 뭐 ELW라든가 인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대응을 하긴 하지만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인버스 조금 사라고 해놓고, 또는 ELW 조금 사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거를 대박이 난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인버스를 내 포트 비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가져가야 내가 어떤 해지라는 거지, 뭐 비중 10% 정도 사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런 조그만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우리가 당장은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대박나는 장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저는 좀 늦는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12월부터는 갈 거라 보거든요. 그 시황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우리가 지금이 어쨌든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만큼,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1년 넘게 빠진 시장이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요. 그쵸?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 6월부터 고점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강했지만은, 1년 동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사실 시장 빠질 때야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손실이 났습니다만, 이렇게 좀 바닥을 잡는 구간이라든가 반등 나오는 구간, 여기서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큰 수익으로 저희 회원들을 좀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과 올라가는 구간, 어쨌든 지금도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죠. 간밤에 미국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장이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꼬꾸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준비만 잘한다면 여러분도 오히려 이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만 하면은 위기가 기회로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딱 30분 만에 끝낼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런 굉장히 좋은 전략들을 30분 만에 요약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무조건 기회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 여기서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투심이 과거의 어떤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 그다음에 또 IMF 당시 때, 그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거든요. 제가 주식을 지금 17년째 하면서 그냥 뭐 투자만 17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2006년도부터 제 소개를 이렇게 보시면 2007년부터 나스닥 트레이더 일하면서 2008년도에 대신증권 입사했었고요. 지금 2013년도부터 이제 이 매일경제 TV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게 지금 15년 넘었죠. 지금 2022년도니까요. 이러면서 사실 시장에 진짜 이렇게 1년 넘게 빠진 적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2018년도에 무역전쟁 났을 때, 무역전쟁이라고 해봐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 그때 좀 길게 빠졌고, 그 이후로 정말 최장기간 빠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되면은 산타랠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논리와 근거를 말씀드릴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산타랠리만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났어도 12월에 어떤 산타랠리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실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 그대로 그냥 뭐 12월 달에 올라간대요, 또는 11월 달에 올라간대요, 이걸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12월 달에는 올라간다고 보는가,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게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와 근거가 분명해야 그에 대한 대비라는 것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그럼 시작을 한번 보자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제 영상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을 하시면 항상 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3일 전에 올린 게 요거였습니다. 사실 이 ISM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시장은 원래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75bp가 아닌 50bp로 인상을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주, 사실 9월 마지막 주가 완전 초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렇죠? 9월 마지막 주가 초급락이 나왔던 거고, 한 주간 좀 약간의 반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번 달, 다음 달 FOMC에서 50bp 인상할 가능성,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어제부로 그게 꺾여버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3일 전 영상에는 시장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올린 거,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현덕이 덕분에 해서 10월 7일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현덕이 덕분에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제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제 방송이거든요. 결국 75bp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현덕이 덕분에 10월 7일 검색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선 제가 충분히 이걸 드렸다. 그럼 그 대응 방법도 같이 갖고 있어야겠죠.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 종목도 말씀드릴 거고요. 과연 언제부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언제부터 반등 가능하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최대한 제한된 시간 안에 한번 전달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시장이 왜 빠졌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왜 빠졌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미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이죠. 목요일 시장.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9,000명 증가, 그러니까 21만 9천명 나왔고요. 예상치가 20만 3천명 나왔다. 자,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가 됐고,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75bp 못하겠네? 이거였거든요.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 어떤 고강도의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지금 아주 견고한 고용지표가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기를 대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았고 고용지표도 안 좋았다 보니까는 이게 전망이 이게 아니라 50bp로 나오면서 50bp로 나오면서 이 어떤 긴축 강도가 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어제 나온,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나온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실제로 75bp 가능성으로 올라가는 달러 인덱스하고 10년물 국제 금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직접 확인을 좀 해보면, 자, 달러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그쵸? 달러 인덱스가 다시 지금 올라서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4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9월달 계속 급락하던 때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 근접할 때였는데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여기였고요, 어제까지. 이걸 본다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선 다시 75bp 가능성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어제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이번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바로 81%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70%대였어요. 어제까지. 이걸 보고 제가 결국은 75bp다. 75bp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건데요. 엊그제 나왔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말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다. 정책 변화 시기상조다 라고 못 봐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시키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했고, 리사콕 연준 이사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하락 추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CPI를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짝 좀 힌트를 줬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높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변화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싸움 아직 초기 단계다 라고 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월러 이사가 9월 고용지표가 인플레에 대한 연준 시각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9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피봇,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낮에 하는 방송이죠. 항상 매일 오후 13시 50분 하는 게 현덕이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어제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면은 왜 빠졌냐?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어도 불안했던 건데, 고용보고서 너무 좋게 나온 겁니다. 실업률은 50년의 최저 수준, 9월 실업률이 3.5%로 전월 3.7보다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빠진다는 얘기는 더 좋다는 얘기죠. 고용시장이 아주 탄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만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됐지만은, 아예 일만의 기대감까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년 만기 국채금리가 4.3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89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음 주 CPI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올라가지 못한다. 지금 나스닥이 지금 3.8%까지 빠졌잖아요. 아마 뭐 저점이 또 깨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깨진다고 해서 저점 깨진다고 해서 또 급락이 나온다 이런다기보다는 저점에서 뭐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는 나올 것이고요. 물론 순간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종목을 다 팔아야 되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은 역사적인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제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코스피 지수가 1년이 넘게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6월 고점으로 1년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 구간이 맞아요. 그건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자, 앞으로 늦어도 12월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팔 겁니까?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당장 뭐가 올라오고 빠지는 걸 본다기보다도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봐야 되는데, 자, 아무리 늦어도 12월부터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 계좌를요, 당장 내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빨리 회복해야 한다, 난 다음 달에 원금 회복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절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시장의 흐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요. 흐름 따라서 내가 계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월 급등 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올라갈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매도합니까? 인버스 살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요? 그 조금 더 먹으려고? 인버스 사서 좀 해지하려고 하다가, 또는 ELW, 풋 ELW 사서 해지하려고 하다가요, 결국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매수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와서 뭐 꼼수 써가지고 인버스 좀 매수해보고, 어떻게든 회원 좀 더 뽑으려고, 예. 어떻게든, 회원 더 뽑으려고 ELW 해가지고, 그 몇 명 수익 난 사람들만 홍보하고,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ELW? 그쵸? 마이너스는 뭐합니까? 지금 깡통에 나갖고 죽겠는데, 몇몇 수익난 사람만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비 좀 받아 먹으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들의 피와 눈물을 생각하시고, 그런 점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부터는 아무리 못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왜 그럴 수 있는지. 그렇다면 결국 올라갈 텐데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냐, 오히려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그걸 보는 건데요. 자, 일단은 9월 CPI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CPI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죠. 근데 이 CPI는 우리가 YOY로 봅니다. 전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까지는 아무리 때려 죽어도 CPI가 확 안 꺾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9.1까지 올라갔다가요, 예, 그 다음에 8.5 나왔고, 지난번에 8.3 나온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게 8.1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5bp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FOMC 회의까지는 75bp가 나오는데요, 12월 14일날 있을 FOMC 회의에서는 무조건 50bp로 떨어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YOY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8.1입니다만, 예, 당장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에 확인하는 10월 CPI 같은 경우는요, 10월 달에 이미 올라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 지날수록 11월, 12월, 1월, 2월, 3월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YOY 기준이기 때문에, YOY, 그러니까 전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 10월 CPI, 그러니까 11월 달에 확인하는 10월 CPI부터는요, 아무리 못해도 0.7에서 1% 정도가 꾸준하게 빠질 겁니다. 어떤 시기든 간에 10월 CPI부터는 본격적인 YOY 효과가 발생, 9월 대비 대략 0.7에서 1%가 단번에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요. 네. 만약에 내년 4월쯤만 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3월달만 된다 하더라도요. 그럼 3월 대비이기 때문에 CPI가 확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는 금리 인상할 일이 없고요. 예. 오히려 너무나 빠진 CPI 때문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11월부터는 CPI가 확 꺾이기 때문에, 예, 12월부터 50bp 떨어진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고강도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라고 해서 성장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요점, 이게 12월부터 늦어도 급등할 수 있는 썰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50bp 인상할 것은 뻔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10월, 이번에 CPI 발표가 되고 나서 다음 주에 10월 말쯤 되면은 요것들은 거의 다 확정이 이제 좀, 시장 인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할 그런 전망들이 11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의 어떤 이 싼 가격대에서 기회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진다라고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나 지금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반대 매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신용잔고 확 줄어 있습니다. 16조 원대로 줄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 매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만요. 예. 이게 시장에 또 급락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반대 매매가 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요. 예.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때 대비해서 신용잔고 물량이 많이 없고, 예. 또 지금 여기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기 전까지는 그 반대매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깨고 또 급락으로, 이 저점을 깨고 급락으로 이어질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특히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증시시장,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가동이 된다라고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10월 중에 가동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또 이거와 동시에 지금 공매도 금지부터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저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의 급락을 제가 이미 예고를 좀 해드렸었고요. 예,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현덕이 덕분에 10월 7일 거로 검색하면 나온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제 방송은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체험도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수요일까지는 시장 반등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부터 제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시장은 정확하죠. 그래서 네 번의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혜주가 있는 거고, 예. CS가 제 2의 리먼. 요것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제2의 리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CS, 크레딧 스위스가 제2의 리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뭐 제가 다 정리 다 해놨지만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CS의 체질 변화 요구와 시스템 리스크의 전환이 가능성은 별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CS가 지금 연이은 대규모 손실 나 있는 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 증자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대규모 손실에 대해서는요, 얘네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대규모 유상 증자 가능성은요, 만약에 얘네가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게 되잖아요, 얘네 망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의 좀 판단입니다. 예. 그건 완전 자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리먼 사태의 대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접이라는 것이 뭐 안전하다라고 했다라는 거, 뭐 그런 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CEO가 안전하다고 하지 뭐 위험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대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 그 CS가 이제 10월 27일 날 어떤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때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한다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 없다는 얘기고요. 예, 요때만 지나도 아마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부분은 없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CS 이제 CET 비율이 6월 말 기준 13.5%인데요. 국제 규제 수준이 8%입니다. 스위스 당국 규제 수준이 10%고요. 예. 그러니까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미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지금 CS의 LSR은 191%로 요구 기준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 파이낸스 규모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또 여러분들 문제가 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그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뭐 다 금방 나와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크레딧 스위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이거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네 번의 자유 스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금리 인상 확실한 거죠. 금리 인상 확실하면 뭘 봐야 됩니까? 금리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 푸른저축은행 대장이에요, 대장. 그 다음에 리드코프. 원래 얘가 대장인데 리드코프가 가벼워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은행. 요거 세 개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요. 종목은 다 말씀드립니다만, 캡처해서 뭐 좀 체크해 보십시오. 대장은 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네 번의 자유 스텝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바의 핵 위기를 봤을 때, 쿠바 핵 위기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푸틴이 핵 버튼 누를까? 지금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하는 포세이돈, 이 100메가톤급인데요. 이 100메가톤급의 핵 어뢰를 최대한 6기에서 8기 탑재 가능한, 러시아 핵 잠수함이 지금 숨어 있다가 이제 이미 북극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첩보에 의하면 이 사라진 잠수함이 북극해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언제 위성에 포착이 된 거죠. 이 벨고로드라고 하는 핵 잠수함에 100메가톤급의 핵 어뢰가 탑재가 돼 있다. 그 핵 어뢰는 히로시마 투하단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백악관에서는 러시아의 핵 발사 징후가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푸틴의 핵 위험은 농담 아니다라고 하면서 쿠바 위기 이후에 첫 핵 아마게돈 위기가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점령 했다고 선포한, 투표까지 끝내고 이제 여기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곳에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또 들어가서 네 곳 모두 뚫렸다고 합니다. 근데 푸틴이 내 땅은 무조건 지키겠다, 핵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핵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북극해에 지금 이 아마겟돈이 아마겟돈이 아니라 이제 벨로로드가 가서 러시아 핵 잠수함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도 지금 이 방사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좀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게 엔지킨 생명과학이죠. 미군 보건복지부에서 방사성 증후군 치료제 대량 구매했습니다. 4,100억치 구매했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갔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 방사선 치료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데 푸틴 이야기 나오고 나서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 엔드플레이트라는 혈소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입니다. 근데 엔지킴 생명과학이
지금 방사선병 치료제 특허를 미국 FDA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이 우주방사선 치료제 연구가지로 선정이 돼 있고, 그렇죠? 돼 있고, 원래 이 C18A라는 이 신약 물질이 그 간암 치료제인데요. 예, 우주방사선 치료제 연구가지로 최종 선정돼서 지금 미국 항공우주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쿠바 핵 위기 생각날 정도로 이 푸틴의 어떤 핵 전쟁,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 한컵 라이프라든가 종목을 보시면 한컵 라이프, 예, 많이 올라왔죠. 예, 대화제약, 예, 그 다음에 대정화금 이런 것들이 핵전쟁 가능성 때문에 올라온 건데, 오히려 지금 핵전쟁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엔지캠 선명과학이 그 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있는 이 엔지캠 선명과학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지캠 선명과학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핵 위협 구조에 치유 단정이 부각되고 있다. 방사선 치료제이자 국가 필수 의약품인 치유 단정, 요거를 생산하는 게 또 유나이트 제약입니다. 예, 그래서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단계일이 좀 나와 있죠. 유나이트 제약. 근데 주가는 보시면 아직까지 충분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지니너스 같은 경우 지금 또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 참여해가지고요. 또 이제 그 데이터 발표한다고 하니까는 지니너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핵전쟁을 내려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 한일사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면 전쟁이 확전될수록 다시 한번 곡물의 공급망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핵 관련주하고요, 전쟁 확전에 있어서 오히려 곡물, 비료 관련주를 봐야 한다. 예.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종목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 다음에 안 될 것들 보시면 지금 카카오하고 좀 네이버 말씀드릴 거고요. IT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IT가 제가 딱 지난 영상 보시면, 예, 지난 영상 여기도 딱 보시면요, 바로 여기서도 제가 시장은 반등 중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때 딱 이 영상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반도체는 반등시 매도해라, 반도체 반등시 매도해라, 한 5번을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에서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근데 이제 왜 그랬냐라면 그걸 봐야겠죠. 왜 그랬냐? 제가 반도체가 못 갈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 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왔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원래도 안 좋게 봤던 거예요. 가이던스가 원래 3개월 전에 영업이익이 15조에서 1개월 전에 13조 깎였고요. 다시 가이던스가 11조 나왔던 건데 11조도 안 나왔죠. 그죠? 10조 8천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어닝 쇼크가 나온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시장의 바닥권이나 외국인이 우리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을 샀지만은 기간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AMD 같은 경우도 기존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기존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가이던스가 65에서 69억 달러였는데요, 잠정 실적이 56억 달러 발표하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AMD가 또 저점을 깨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하락을 주도했어요. 인텔도 어제 또 급락이 나 저점 다 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종목들이 다 저점을 또 주도하고 있어서 아마 또 시장에 하락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만 대부분 빠질 겁니다. 예. 다음 주 장 시작할 때부터 얘들은 저는 아직도 매도 기회를 봅니다. 반도체는요, 딴 거 올라가기 훨씬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깨진 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나스닥이 보시면 나스닥이 3.8% 빠졌는데요,
필라델피아는 6%가 빠졌습니다. 하락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걸 갖고 버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 장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버티는 게 낫겠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 이런 거 오히려 다음 주에 시가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전쟁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는 고려산업, 한일사료, 대주산업, 그 다음에 핵전쟁 관련해서 엔진gen생명과학. 그러니까 따로 개별 재료 갖고 있는 이런 기업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너무나 한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일단 갖고 있다면 일단은 좀 빠져나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지만은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증권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수가 없고요. 예. 계속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티증권은 영업이익 감소가 내년 말까지 지속된대요. 그럼 최소한 내년 말까지 영업이익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리페이가 지금 지분 매각 한다고 하잖아요. 이대주주인데 그 오버행 리스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나올 게 많이 있고요. 예. 지금 이 카카오페이 주요 주주인 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지금 500만 주 매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되기 전까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계속 목표주가 하향되고 있고,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도야되면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안 좋냐면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돈을 왜 쓰냐? 이 포시마크 인수하는 건 좋은데 지금 돈도 없고 하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원래 인수라는 것은 인수를 당하면 급등하지만 인수를 하는 쪽은 돈을 쓰잖아요. 2조 3천억을 쓰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역성전환 상황에서 돈까지 쓰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에라그로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3거래일간 외국인 계좌에서만 지금 뭐 전체 매도의 거의 50% 가깝게 나오는 겁니다.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올라올 일도 당분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랩조노미스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에 대규모 M&A가 이게 팔리는 거예요. 랩조노미스가요. 오히려 팔려가는 걸 사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 같이 내가 사겠다고 하는 거 사는 것이 사겠다고 하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걸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VIP 회원분들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 대응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대박 기회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10월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목 장세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방법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입하나, 내일 가입하나, 월요일날 가입하나, 예. 지금 가입하실 분들은 10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11일 플러스 드릴 겁니다. 11일 플러스. 그러면은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예. 11월 20일까지 기간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가입하시는 분, 내일 가입하시는 분, 내일 모레 가입하시는 분, 예. 만료 기간은 11월 20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10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11월 20일까지 될 거니까요. 난 지금 절대 내 손실 꼭 찾아야겠다. 난 원금 회복 꼭 해야 한다. 근데 내년 초까지만 하면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하시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023490-4666 누르고 결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서비스 10일 나갑니다. 한 달 가입하시면 10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기회, 정말 어려운 구간인데요. 이 어려운 구간을 꼭 기회 삼아서 난 손실 복구하겠다 하신 분은 회원가입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